지금 이렇게 뜯어진 부분만 이렇게 해서 또 며칠 뒤에 한 4 정도 되네요. 4. 빙초산 다 붓고 식초까지 조금 더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올라가서 검색해 보니까 이게 산이 그 가죽의 그 표면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3점대로 가지 않으면 이게 모공 수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단단해지고 가죽처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다 산성화돼서 이제 탄닌 성분도 산성이어가지고 pH가 비슷해야 침투를 할 수 있는데 가죽 자체가 염기성으로 돼 있으면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산성으로 만들어줘서 탄닌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이게 pH가 4대 아니면 뭐 3점 후반대 이러면 탄닌들이 침투를 잘 할 수가 없고 잘 침투할 수 없으니까 이제 태닝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얼룩이 진다던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pH는 최대한 3에서 2점 후반대까지 내려놔야 전체적으로 애들이 태닝이 잘 나온다 라고 하네요. 이번에 pH 안 나오면 식초 넣겠습니다. 아직도 4 정도 되네요. 식초 때려 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보단 약간 진해진 것 같은데 아마 이 식초 다 때려 부으면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3의 영역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진해야 3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이거 정도면 너무 4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식초 다 쓰고 식초 한 병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왜 피클링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엄청 짜고 엄청 시게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되게 신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모공이 열려있고 모공이 아니라 이제 그 깃털 박혀있던 구멍이 이렇게 열려있고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금 구멍이 큰데 다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내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기 부분은 벌써 쪼그라들었습니다. 티는 많이 안 나긴 하지만 쪼그라든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식초가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서 쪼그라들었으니까 모양이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들어가면서 타조가죽에서 보이는 점박이 같은 게 저게 말려 들어가서 굳으면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점처럼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얘도 미끈미끈거리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빳빳하고 정말 이제는 동물 가죽 티가 납니다. 앞으로 올 정강이 가죽도 이제 오거든요. 타조 정강이 가죽도 오는데 걔는 라이밍이 필요 없으니까 바로 피클링해서 태닝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걔는 또 와봐야 알겠지만 그 비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늘 정강이 비늘이 있어서 그거를 떼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해서 색은 한 3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내일 pH 재보고 pH가 너무 높으면 모레나 내일 정강이 가죽도 올 거고 또 걔도 피클링 해야 되니까 뭐 모자르면 빙초산이나 더 사와서 넣는 걸로 하고 뭐 잘 됐으면 내일 살점 제거하고 염료 오는 걸로 탄닌 처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피클링 마무리하고 탄닌 용액을 만들어가지고 태닝 무도지를 해줄 거고요. 피클링이 된 타조 가죽을 요 갈색의 미모사 추출물이고 탄닌을 서서히 침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농도로 희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농도로 먼저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클링을 끝내도 되는지 리트머스지로 pH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빙촌산이 날아가면서 한 4 정도까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나름 이제 피클링은 잘 됐고 가죽의 상태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탄닌 용액 부어주고 그 다음에 물 추가로 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탄닝을 시작했는데 제가 일단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자주 뭐 하루에 1번이나 2번 정도는 계속 섞어줄 거고요. 이렇게 섞어줘야 갈색의 물이
가죽에 침투하면서 이제 수분을 대체하고 탄닌이 이제 가죽 속으로 스며들면서 가죽이 더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세게 하면 겉만 단단해지기 때문에 속으로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스며들어가면서 속까지 침투가 되면 그 다음에 농도를 높이고 또 농도를 높여서 이제 속부터 겉까지 이제 단단함을 점차 늘려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한 달? 빠르면 뭐 2주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하실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될 것 같아서 권고하는 온도는 25도에서 30도입니다. 근데 온도가 그거보다 한 반은 낮으니까 반 이하죠. 그래서 아마 기간은 한 달? 4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톡 잠기게 넣어주고 이따가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한번 와서 뒤집어 섞어주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가죽을 이제 탄닌 용액에 담가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한번 교반해 주려고 왔는데 그리고 타조 정강이 부분에 그 단단한 비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려고 왔는데요. 미모사 용액에 집어넣어준 타조 가죽부터 한번 저어주면서 상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되게 접힌 부분이 그대로 먹어서 약하게 틴닝을 한 건데 자주 뒤집어줘야겠는데요? 지금 안 먹은 애들도 있고 정말 자주 뒤집어줘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날 것 같은데 틴닝을 안 먹은 부분이 되게 많네요. 접혀 있어서 그런가. 아직은 저농도니까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어느 정도 단단해졌죠 지금? 이렇게 틴닝을 먹어서 벌써 이렇게 뒤에 부분은 잘 먹었으면서 껍데기 부분이 이렇게 일직하게 태닝액을 먹네. 너무 눌러줘서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접혀 있어서 안 먹은 건가? 왜 뜯어진 부분만 염색이 먹은 것처럼 보이지? 확실히 이게 자주 뒤집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량에 비해서 애들이 이렇게 좀 구겨져 있는 것도 맞긴 한데 더 이렇게 될 일인가. 어차피 지금은 저농도니까 고농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넣어주거나 아니면 좀 일정하게 물이 배이게 해야겠네요.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와서 좀 칼 같은 걸로 긁어서 떼주다가 이 앞부분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기만 이렇게 뜯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뜯어보고 잘 뜯기면 여기도 쓸 수 있겠지만 안 뜯기면 그냥 여기까지 해서 잘라서 여기까지만 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쓰려고 욕심내다가는 가죽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부분적으로 탄닌 용액을 흡수를 한 걸 봤으니까 자주 와서 자주 뒤집어주면서 좀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직 실패한 건 아니니까요. 고농도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금 뼈가 아플 것 같은데 굳이 이 정도면 만약에 이제 침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면은 정말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따가 저녁에 밤에 한번 와서 잘 먹었나 한번 보고 또 뒤집어 주고 하겠습니다. 플래싱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가 목이고 그대로 뒤집은 건데 일단 플래싱 거의 마무리했고 염지가 좀 너무 돼서 물에 한번 씻어서 수돗물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기 백에 담가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조 가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타조 가죽 태닝을 하고 있었는데 태닝을 하는 와중에 너무 얼룩이 지고 태닝이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가죽이 라이밍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소석회를 넣어서 이제 강한 염기에 충격을 줘서 이제 모근을 이제 약하게 해서 털을 뽑고 털을 뽑은 상태에서 염기가 이제 가죽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염기를 다시 빼주고 중화시켜주는 걸 디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디라이밍이라는 거를 챗GPT가 안 알려줘가지고 빼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디라이밍이라는 게 안 돼서 이제 태닝이 안 되는가 하고 지금 태닝을 중단하고 이런 상태로 재디라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디라이밍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태닝 된 상태로 디라이밍을 해줬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타조 가죽은 상당히 무거운데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타조 가죽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근막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좀
제거를 해볼까 하고 일단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금막 작업하고 디라이밍이 끝날 테니까 피클링을 하고 다시 이제 태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공정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말가죽을 지금 태닝을 하고 있는데, 말가죽 태닝은 제미나이로 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가 순서대로 알려줄 때 디라이밍까지 알려주길래 이거 챗GPT는 안 알려준 건데 하고서 디라이밍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한 비료라고 해서 황이랑 질소, 암모니아가 있는 비료가 있는데, 그 비료가 가죽 태닝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디라이밍에 사용을 했고, 사용을 하니까 가죽이 탄력이 있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금 타조 가죽을 급히 꺼내서 태닝을 중지하고 그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디라이밍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요. 디라이밍 다음에 베이팅이라는 걸 해줄 겁니다. 베이팅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면서 가죽도 좀 부드러워지고, 태닝이 끝나면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미강은 쌀 겨고, 그 다음에 뭐 상업용 효소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기 연육작용을 할 때 쓰는 파인애플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인애플을 사용해서 베이팅이라는 걸 해줄 거고, 베이팅 후에 피클링, 산도를 다시 올려서 탄닌이 침투하기 쉽게 만들어 줄 거고요. 태닝액에다가 담가서 태닝을 또 몇 개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가죽입니다. 이 파인애플 요소가 잘 작동하려면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사이가 필요합니다. 39도. 이게 베이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는 게, 요 타조의 이런 불필요한 살이나 지방층이나 근막 같은 게 부드러워지면서 분리하기도 쉬워지고, 또 산도 침투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은 베이팅을 안 했거든요. 근데 타조는 베이팅이 필수 같습니다. 빙추산 사용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갑을 꼭 끼고. 보시면 한 3에서 4, 3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더 pH를 낮추면 가죽에 pH 쇼크가 올 수가 있어가지고 30분 있다가 다시 빙초산을 좀 더 넣고 pH를 재서, pH는 3 초반, 2 후반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pH가 오면 압흔법이라고 하는데, 가죽을 눌러서 가죽이 좀 산성이 침투를 잘 했으면 좀 이렇게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물러진 상황을 보고 피클링 날짜를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2, 3일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피클링 했을 때 한 3점 후반대 나와서 핑초산을 더 넣어주고 일단은 한번 휘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비닐을 씌워서 놓고 pH를 계속 조절해서 한 3일간 두겠습니다. 타조 가죽 살리기
이제 5일 차입니다. 일단 피클링이 이제 5일 정도 됐는데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태닝액을 만들어서 타조 가죽을 넣어줄 건데요. 그러면 이제 색소가 침투하면서 가죽이 조금 더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일단은 태닝액 만들어서 넣어주겠습니다. pH 먼저 한 3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피클링이 잘 된 기준이 이제 가죽을 꼭 눌렀을 때 복원이 되냐 안 되냐로 확인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죽을 평평한 상태에서 꼭 눌렀을 때 탄력이 아예 없잖아요. 이게 산이 잘 침투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얘네를 빼주고 그 다음에 물 버려주고 태닝액 만들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미모사 파우더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미모사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홍차색이 나는 정도로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점차 농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H 4 정도 되고요. 태닝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하얀색은 가죽에 붙어있던 기름이나 아니면은 불순물인데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거의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갔었는데 벌써 많이 빨아들인 게 보이죠? 이렇게 가죽 보시면 이렇게 갈색이 됐습니다. 일단 추가 투입 완료해줬고요. 지금 제가 이걸 맨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유는 pH가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지터블 태닝이라서이기도 해요. 크롬 태닝이었으면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미모사도 추가해줬고요. 아무래도 얘는 쇠물이고 얘는 좀 계속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색이 좀 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며칠 뒤에 추가해주고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